젊음과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던 이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 오지 드림을 이루고 이제는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우리의 해외 동포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노후는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가? 수십 년간 살아온 미국, 캐나다, 호주의 넓은 집과 익숙한 풍경.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익숙함은 때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다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꾸리는 자녀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해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천문학적인 의료비와 생활비의 압박. 이민자로서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은 노년의 문턱에서 더욱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매년 수천 명의 동포들이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여기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향이 그립다는 향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인간답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바로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들이 왜 다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신 72살 정재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젊은 시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덕분에 은퇴 후에는 소셜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흔든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의료비였습니다. 아내분께서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부의 노후 자금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메디케어로 보장되지 않는 약값, 각종 검사비, 치료비가 쌓여 매달 수천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냈고 부부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정 선생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바로 그 제도가 멀리 타국에 있는 동포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남아있지만 부부는 더 이상 의료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위해 40년 만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홀로 지내시던 76살 김영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났던 캐나다. 이제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넓은 집에는 김영자 어르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짙어졌습니다. 특히 길고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은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허전해도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어르신을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한국을 방문했던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의 풍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점심을 함께 먹는 모습. 취미 활동부터 건강검진, 무료 급식까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벽을 허물고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김영자 어르신은 캐나다의 넓은 집을 정리하고 한국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여기민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자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호주 시드니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던 78살 박상규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은퇴 후 아름다운 호주에서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급격히 치솟는 생활비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호주의 물가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했고 특히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전기세, 식비, 집세 등 모든 비용이 오르자 은퇴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커녕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유료비 부담마저 커지자 부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상규 선생님 부부는 4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비록 생활은 이전보다 검소해졌지만 더 이상 돈 걱정, 유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상황을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나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연금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유료비와 생활비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동네 곳곳에 자리한 복지관과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 특히 노년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1,500명 안팎의 해외 동포들이 영구 귀국해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은퇴를 앞둔 시니어 세대의 귀국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여기민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재정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을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행히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셜연금을 한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와 같은 유료 혜택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한국에 돌아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중 과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적응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도,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 없이는 불편한 디지털 환경, 그리고 미묘하게 달라진 언어와 문화의 차이까지 모든 것이 낯선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에서 미리 살아보는 장기 체류 체험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한국의 생활 환경에 실제로 적응할 수 있는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역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몸으로 부딪혀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이 한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노후의 안전망 때문입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라는 현실적인 부담과 외로움이라는 정서적인 벽 앞에서 한국은 여전히 따뜻한 공동체와 든든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자유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시작할 것인가. 이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여기민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깊이 성찰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꿈꾸는 삶의 마지막 장은 어디에서 펼쳐져야 할까요? 그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